마라톤을 할 때면 숨이 턱끝까지 차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워터 스테이션이 딱 보이면 그 물 한 모금의 힘이 다리 끝까지 전해져 오죠. 그렇게 물로 목을 축이고 응원의 소리, 박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또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인생 안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도 만약에 이런 워터스테이션 같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순간들에 누군가가 딱 그런 것들을 펼쳐준다면 어떨까요? 자, 그 응원의 과정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창업의 시대, 자녀의 창업에 투자하라. 학생 창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무한 정보의 시대 속에 단순한 검색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자, 바로 여기에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꿈을 응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장학이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온라인 장학금 플랫폼 드림스폰의 안성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학금 정보 데이터를 모아서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드림스폰 서비스 대표 안성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학금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거 참 신기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드림스폰이면 꿈을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뭐 그런 걸 텐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드림스폰은 이제 드림 스폰서라는 뜻으로 이렇게 꿈을 지원하고 응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라는 뭐 나름의 포부를 좀 담고 있습니다. 멋진 곳이다. 네. 저도 드림이 참 많은데 저도 스폰해 주십니까? 네,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요. 언젠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드림스폰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벌써 이제 1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네요. 네. 그럼 창업하실 때는 굉장히 어리셨겠어요? 네, 나이가. 당시에 제가 26살에 대학생일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공하고 이게 좀 연관이 있었을까요? 어땠어요? 네,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 경영이라는 게 이제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직무별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배우다 보니까 연관성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창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경영과 창업이 직접적으로 엄청 밀접하지는 않다. 네, 경영이라는 거는 좀 갖춰진 조직에서의 경영, 직무적인 것들이 좀 많고 네. 창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서 직접적으로는 조금 다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아이템을 먼저 이렇게 좀 구상을 하시고 나서 창업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셨는지 아니면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아이템을 찾기 시작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네. 창업에 대한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창업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네네. 다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시도해 봤으나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철학과 맞냐 안 맞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금방 포기하고 실패하고 금방 마음이 식상해지고 이랬는데 이 장학금이라는 아이템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창업에도 관심 있고 근데 이 아이템이라면 내가 내 청춘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용기 있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디오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 분들께서는 들으시면서 이 목소리라면 나한테 장학금 줄 것 같아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하시고 뭔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믿음이 가는 목소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신 게 교육봉사가 계기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창업 시도도 해보고 학교 생활도 해보고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뭐 다양한 내 삶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봉사라는 것도 평소에 마음속에 한켠에 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할 때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기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영어, 수학, 교육 봉사가 그동안 학생으로서 배운 게 네네네. 그게 가장 좋아 보였고 그래서 제 고향에서 그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한 약 15명 정도한테 이제 1년 동안 휴학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2, 3일씩 가면서 와. 이제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 1년의 시간이 아,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도움이 효과적으로 되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행복함이나 보람이라는 게 내 삶을 되게 풍성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네. 아,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가 고민이 많았고 다만 이제 봉사만 하고 살기에는 당장 저의 생존, 그렇죠. 저의 생계 이런 돈 문제들도 되게 컸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좋은 일 보람을 느끼면서 어떻게 내 삶도 최소한의 영위를 할 수가 있지? 이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네. 하게 되는 거고 기업의 방식으로 풀어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 애들 가르치는 거 진짜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할 정도로 네. 뭔가 이렇게 교육을 경험해 보신 분들, 교육자로서의 길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는 아,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로 인해 느끼는 보람들이 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사실 교육자의 길로 가는 쪽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학금이라는 아이템을 생각해내셨단 말이에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문성이 되게 필요한 영역이고 그럼요. 제가 학생 때 했던 것만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에는 저의 부족함도 느꼈고 그리고 교육 말고 저는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거라면 아이템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장학금 담당 업무를 2년을 했었거든요. 네, 경기도 양평군청이라는 곳에서 네네. 장학금 실무자로 2년을 근무하면서 장학금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 장학금의 필요성, 장학금의 절실함, 그리고 장학금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인식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IT 벤처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경험들 노하우를 살려서 결합을 시켜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들이요, 물론 이익을 내고 매출을 올리는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발생할수록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을 두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드림스폰도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중에 한 곳이란 말이죠. 네. 대표님의 기업가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되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뭔가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가치관의 그런 고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냐 아니면 나 말고도 같이 잘 돼야 되는 삶이냐 이제 뭐 이러한 사소한 어떤 고민서부터 네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거나 제가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 나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 도움들을 받았을 때 너무 고마웠고 그럼 나도 누군가한테 또 힘이 되어줄 수 있겠네? 라는 그러한 그 정도의 마음들은 항상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도움을 줘야지 어떤 식으로 세상에 기여해야지는 뚜렷하진 않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마음들,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커서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건데 어릴 적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부모님의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다라고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뭐 아버지랑 어머니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두 분이 굉장히 성격도 다르시고 이제 스타일도 다르신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와 성실하시다, 근면하시다, 그리고 되게 외길을 걸어가신다. 그다음에 그런 고집스러울 정도로 원칙주의자다. 네, 뭐 그런 좀 느낌들이 있었고 네네.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참 말을 잘 들어주신다. 네, 그리고 참 순수하시다.
그리고 참 재밌고 다정다감하시다. 뭐 음.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거는 나쁜 짓 하지 마라. 네, 바르게 살자.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다. 네네. 네, 그리고 동생도 있어서 동생이랑 동생한테 좀 잘못을 많이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동생한테도 잘하고 좀 형다운 모습을 보여라. 네. 뭐 어느 부모님이나 다 하실 만한 그런 그렇죠. 얘기들 예.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모든 부모님께서 다 하시지만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삶에서 보여주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자라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재밌고 순수하신 우리 어머님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니까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네. 잠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원래 희망했던 진로 중에 창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표님께는? 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증권사에 취업하고 싶다. 그 다음에 창업을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행정고시를 한번 봐볼까? 다양한 꿈을 꾸셨군요. 네. 네. 아니면은 정말 스포츠 스타가 한번 돼보고 싶다. 네. 어떤 분야에? 제가 어릴 때 되게 축구 선수를 좀 했었어가지고 오. 뭐 축구 쪽을 생각했을 적도 있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그냥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좀 우리랑 똑같네요. 대표님도. 그렇죠. 계속 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예, 누구나 저희 우리랑 친구들 다 똑같네. 똑같은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막 창업을 꿈꾸고 이런 건 아니었고 누구나 다 할 법한 그런 고민들을 해왔지만 본인의 가치관이나 본인이 살고 싶은 그런 미래의 모습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저 창업하겠습니다. 사업하겠습니다. 네. 언제 그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26살 때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요. 예, 네. 좀 설득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때 초반에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밤새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맨날 밤샌 건 아니고 이제 한 달 동안 틈틈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PPT를 준비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각 친구 2명의 부모님 방문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도 방문하고 이래서 세 가정을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저희 믿어달라, 잘하겠다, 지지해달라. 네. 근데 막 엄청난 반대가 있고 이래야 이게 드라마틱한데 뭐 세 가정 다 뭐 극강의 반대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 뭐 어린 나이에 한번 도전해보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5만 원 용돈 지어주실 때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막 걱정하고 있다가 네.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그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딱 네. 주시면서 너네 믿는다라는 그 네. 부모님의 지지가 네.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당시에 프레젠테이션 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창업 교내 창업 경진대회 준비할 때랑 이제 거기에 실제로 발표할 그런 사업 발표 이제 PPT였어요. 그랬구나. 장학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라면 어머님 좀 이따 만나 뵐 거지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엄마라면 사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직업을 사회에 기여하면서 이런 직업을 꿈꾸며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창업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꿈부터가 뭔가 내 아들은 다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그날의 상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 안성규 대표님의 어머님께서 연결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누는 거 들어보셨죠, 어머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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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머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스폰 대표 안성규 엄마 한금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먼 곳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네. 방금 전에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아들이 막 했잖아요. 창업하겠다고. 네네. 그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아,
PPT 프레젠테이션을 집에 불을 다 끄라고 하고 노트북을 딱 켜더니 네.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플랫폼을 딱 보면서 아, 참 내용이 좋구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겠구나 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아, 그때 사실 근데 창업이라고 하면 네네. 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험난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염려되는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그렇진 않으셨어요? 나이가 26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염려도 많이 됐죠. 하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네. 또 지금 PPT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열심히 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정말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응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면서 사셨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님의 어릴 적은 어땠나요? 아, 성규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예, 동생하고도 정말 다툼이 없이 굉장히 의리 좋게 잘 지내왔고, 아까 되게 또- 동생한테 나쁜 형이었다고 얘기하던데. 동생하고 잘 지내왔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참 의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봉사를 학창 시절에 봉사를 그게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죠. 네. 네. 아들의 그런 창업에 대한 이야기, 사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그렇고, 사실 자녀가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걱정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녀의 진로가 취업이 아닌 창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장 생활 하기를 원하고, 사회 경험을 쌓고 하더라도 창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성기의 의지가 확실하고 강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갔고 네. 응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5만 원들 이렇게 딱 쥐어 주시며 아들이 가야 될 길에 나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아들의 모습 중에서 그래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 그 어느 날 그 선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그때는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라도 좀 응원해주고 싶은,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죠. 그렇죠. 내 귀한 아들이 그렇게 빵으로 끼니 때우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도 많이 아프시고 속상하시고. 그럼 눈물 그때 나려고 합니다. 그때 얘기를 아드님하고 좀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빵으로 이제 카페 같은 데서도 빵으로 많이 이제 끼니를 때운 적도 있고 정말 이 토큰이 아까워가지고 걸어갔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정말 그거를 저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아닌데 아이가 부모의 어떤 의존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죠. 네네. 그렇죠. 좀 어려울 때 얘기 좀 해주지 않은 게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뭐 부모 마음이야 그렇긴 한데 그쵸. 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본인의 그런 의지가 앞으로 그 아이가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예비 창업가 분들 중에서 부모님 반대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님 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늘 믿어 주시고 하시는 게. 정말 아이가 그 힘든 세월을 보낸 만큼 네. 그것들이 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떤
큰 어떤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음, 정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을 함으로써 정말 성장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심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지만 든든했어요. 네. 네. 그렇게 안쓰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면서 창업을 해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아드님이 자랑스럽다라고 느껴진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그러셨어요? 아, 지금 26살에 시작을 해서 10년이 됐는데요. 10년을 하다 보면 어떤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 지원 없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투자 유치 그 발표회에 제가 가서 봤거든요. 네. 그 경연대회에서 선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견하고 우리 아들이 참 자랑스럽구나. 예. 맞아요, 어머니. 예. 아, 쑥스럽습니다. 예. 하지만 자랑을 네.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많이 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딱 보면서 아, 정말 어쩜 저렇게 말도 맥히지 않고 말도 잘하고 예. 잘할까 하면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저를 닮았나요? 아, 우리 어머니 센스 있으셔. 사실 예, 아드님께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주는 드림스폰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어머님께서 그동안 아드님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역할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서 아드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아, 네. 뭐 앞으로 바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이러이러한 점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지금 여기까지 온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항상 처음처럼 요즘에 이 매스컴을 보면 정말 그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성규에게 바라는 거는 항상 처음처럼 선행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입니다. 아, 어머님 멋지세요. 아드님 대답 좀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부탁한다 아들아.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아, 저도 쑥스럽습니다. 평소에 아드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어머니랑 많이 나누세요? 네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쑥스럽게 답변을? 그 매스컴이잖아요.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안성규 대표님께도 저희가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못하셨던 이야기, 어머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30초 동안. 저를 째려보십니다, 어머니. 원래 이런 순서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진솔하게 어머님한테 뭔가를 들었으니까 네네. 아드님도 어머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매스컴의 힘을 빌려서. 아, 감사합니다. 네, 30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네. 아, 네. 이렇게 뭐 힘들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항상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힘든 일 제가 토로하면 좀 들어주세요. 아, 엄마가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들 사랑한다. 수고 많이 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한다에 감사합니다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 아, 네네. 그죠? 감사합니다. 빨리 얘기 좀. 네, 네, 사랑합니다. 고맙다. 네. 네, 어머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머님 덕분에 우리 안성규 대표님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네. 왜 이렇게 창업을 향해서 꿋꿋이 달려갈 수 있는지까지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학생 창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네, 창업과 관련해서 청년 창업은 4명 중에 1명의 부모님께서 창업에 반대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많은 예비 창업가 분들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런데 안성규 대표님은 특히나 장학 플랫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많은 지지와 응원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꿈을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이런 지지와 응원이 창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이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외로움, 그렇죠. 힘듦, 우여곡절, 상처 이런 것들을 사실 가족들한테 많은 위로들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그걸 들어주실 수 있고 지지해 주실 수 있고 격려해 주실 수 있고 같이 고민을 나눠 주실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학생 창업자들한테도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반대를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더 외로운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셨어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반대를 했다, 안 했다가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받냐, 아니면 조금 더 아쉬움을 느끼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지지해주지 않으신다 해도 아까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구나. 네.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소해 드릴까로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방향인 것 같고, 네. 저도 못했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위한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뭔가 실제 발표하듯이 하는 것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 때 이렇게 창업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학생 창업의 강점, 이점 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있었나요? 여전히 제가 10년째 하고 있지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고 돌아오는 길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시간을 소요하고 돈을 소요하고 에너지를 소요하게 되는데 이 학생 창업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소진되는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의지, 열정, 신속함, 네. 빠른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연륜과 경험과 지혜와 네트워크, 자본에서는 조금 밀릴지 모르지만 이 트렌드를 발굴해내고 우리 또래들이 좋아할 만한 그 새로운 기회들을 엿보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데서는 또 상당 부분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참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네트워크적인, 아이템적인, 뭐 여러 금전적인 그런 불리함도 있지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학생일 때에 창업을 함으로써 있는 이점들은 정말 학생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오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학생 창업의 그 이점들을 좀 다양하게 느껴보실 수 있는 그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내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꿈과 관련된 키워드가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의 성장 스토리를 조금 들어봤는데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는 드림스폰이라는 이 회사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나가는 그런 회사인지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